급격하게 5kg가 찌고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좀 심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설문상 이제 피임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자면 남자가 하는 피임이 있고 여자가 하는 피임이 있죠. 남자가 하는 피임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베리어, 콘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얇은 그 라텍스 필름을 음경에 이렇게 이제 씌워서 정액이 여성의 질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물리적인 어떤 피임을 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하는 남성 피임 그것도 있잖아요. 뭐 먹는 거. 그것도요. 맞아. 그래. 그리고 남성 피임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정자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길이죠. 정관을 그냥 이제 이렇게 수술적으로 절단을 해서 사정시 정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정관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성의 피임이 이제 조금 더 다양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먹는 피임약이죠. 한 100여 년 전에 발명이 됐고 세기의 발명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여성들은 자기의 의지로 피임을 할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피임약이 발명이 되면서 여성의 어떤 자기 결정권, 주도권, 여성의 어떤 인권 신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해서 세계의 발명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정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피임약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약인 피임약들이 있고 병원에서 꼭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해야 되는 전문의약품 피임약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구성은 이제 21알 아니면 28알, 그러니까 3주나 4주치죠. 그래서 대부분의 약국에서 파는 약들은 3주치가 들어있습니다. 21알. 그러면 3주 동안 먹고 일주일은 자기가 알아서 쉬는 거예요. 휴지기. 그러면 보통 그 쉬는 기간 안에 출혈이 있죠.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쉬었으면 이어서 3주를 복용하고, 그래서 4주기로 이렇게 이제 해서 규칙적으로 좀 생리도 하면서 피임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보통 이제 전문의약품 피임약들은 대부분 28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야즈라는 그런 피임약은 24개는 이제 호르몬이 들어있는 약이고 나머지 4개는 이제 위약이죠. 약성분이 거의 없는 그런 약이 돼서 24개를 처음에 먹을 때는 생리를 안 하다가 마지막 4개를 먹을 때 어느 정도의 출혈이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쉬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21알씩 먹게 되는데 4주를 다 먹게 되면 새로운 팩을 이어서 그냥 먹는 거죠. 휴지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소위 자궁 내 피임 장치라고 하는 이제 루프가 있습니다. 자궁 안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루프도 있고요. 구리 루프라고 해서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막이 자라지 않게 하거나 정자가 운동성을 낮춰가지고 결국은 나팔관을 통해서 난자까지 못 가게 하거나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내 피임 장치, 루프와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임플라논이라고 해서 팔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나 넣어놓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임플란트인데 그거를 장착을 하고 있으면 자궁 내막의 두께가 얇아지고 정자의 운동성이 나빠져서 결국은 임신이 안 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적으로 하는 여성 피임도 있죠. 바로 난관 결찰술이라고 합니다. 난관을 찝어서 그 통로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자와 수정란이 이렇게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리는 난관 결찰술. 근데 이제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임신을 원해서 그걸 다시 복원하는 수술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개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수술은 굉장히 어렵고 개복을 해야 되는데 성공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니고, 요즘은 이제 보조생식술이 너무나 발달을 했죠. 즉 시험관 아기 시술. 그래서 난관 결찰술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난관이 막혀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면 임신을 할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피임 목적이나 뭐 생리 주기를 관리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각이라는 이런 이유로 또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고 이제 조언을 받았다면 약국에서 피임약을 사서 스스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피임약의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먹는 피임약의 부작용은 이제 먹는 약이다 보니까 속이 좀 안 좋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이 뭐 좀 더부룩하다, 메스꺼린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자기 전에 먹는 거를 좀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는 동안에 작용을 하면서 또 그런 증상이 조금 적거나 아니면 뭐 모른 채로 잘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미레나랑 비슷한데 부정출혈이 좀 있다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호르몬 약이다 보니까 좀 붓는다,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좀 주의해야 되고 무서운 게 바로 혈전이라는 부작용이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는 분들 그리고 흡연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담배도 혈전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호르몬 약과 같은 그런 약들도 혈전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아지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혈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궁 내 피임 장치의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미레나라는 루프인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씩 피가 묻어나온다는 부정출혈. 두 번째는 뭔가 배가 아프다, 이물감이 있다, 통증. 세 번째는 몸이 붓는 것 같다, 살이 찌는 것 같다 라는 체중 증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약간 이제 부작용인데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보통 100명이 하시면 한 두세 명 정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처음 넣고는 한 1, 2주간은 뭐 약간 부정출혈도 있고 이물감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한두 달 안에 적응을 합니다. 한두 달 안에도 적응을 못하는 분들은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 수도 있어서 제거를 하거나 한 몇 달 정도 피를 좀 덜 나게 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같이 쓰면서 좀 더 버텨볼 수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한 6개월까지도 좀 불편하다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잘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루프가 부작용이 너무 많을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 한번 시도해봐서 피임 효과를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또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살이 찐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러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한두 달 정도는 몸이 붓는 것 같고 뭐 한 1, 2kg 정도 찌는 것 같다. 근데 서서히 빠져서 다시 정상 체중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정말로 빠지지 않고 또 급격하게 많이 찌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5kg가 쪘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가능성은 적은데 실제적으로 가끔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뭐 1, 2kg 정도가 쪄가지고 좀 불편하다는 거는 제 생각엔 몇 달 정도 지켜보면서 회복이 되는지 보는 게 좋겠고요. 급격하게 5kg가 찌고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좀 심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플란론을 팔에 시술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뭐 허벅지에다 해도 되고 뭐 엉덩이 쪽에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팔 안쪽이 제일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넣고 빼고 하기가 좀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도 팔 안쪽 2두와 3두 그 사이 쪽에 약간의 이제 조금 공간이 있는 그 부분 피부 아래 얇게 집어넣게 됩니다. 임플란론도 부작용이 있나요? 임플란론도 피임 목적으로 이제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이것 역시 호르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비슷하게 다 있고요. 체중 증가라든지 보통 이제 혈전이라든지 그런 건 있는데 보통은 임플란론은 자궁 내 피임 장치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보통 부정출혈의 어떤 그런 부작용이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임플란론이. 그래서 어떤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제거할 것을 보통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임약이 피임을 목적으로 사실 쓰는 약인데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호르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로 통해서 이제 만약 이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분들도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 부정출혈, 생리통, 생리과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이라는 거는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근종이라든지 성근증, 난소 낭종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를 이제 약으로 조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